자, 연립 2차 부등식 있죠. 똑같이 연립인데 중요한 건 2차로 되어 있는 부등식이네요. 차수가 2차야. 자,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앞에 위에서 보시면 연립 부등식을 했을 때 우리는 뭐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공통 부분이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단지 식에 2차 식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자, 연립 부등식 이루는 거는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해요. 부등식의 해는 당연히 뭘로 나올까요? 범위로 나오겠죠. 그리고 각 부등식의 해를 당연히 수익선에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다 동그라미 네모치고 별표시합니다. 반드시 공통 부분을 씁니다. 자, 2차 방식 실근의 존재 범위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외우시면 안 되고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판별식의 부호, 뭘 결정하죠? 실근의 개수, 다른 말로 하면 x축과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축이라는 건 대칭축이죠. 자, x가 뭐라고요? 외우라 그랬죠? 마이너스 2a분의 b.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경계점. 결국 뭐가 있다는 얘기죠? 범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범위에서 실제로 값의 부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어져 있는 식이 없더라도 그 나와 있는 관계를 통해서라도 일단 부호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갈까요? 자,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자, 여기 밑에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것부터 볼게요. 연립 부등식에서 차수가 높은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 한다. 결국 뭐냐면 연립 부등식 중에서 차수가 어떤 거? 높은 걸 가지고 우리는 붙여요. 만약에 1차가 있고 2차가 있더라도 우리는 1차라고 하지 않고 2차가 높으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1차와 2차 나올 수도 있고 또는 2차와 2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연립 부등식을 푼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다 몇 줄 앉을까요? 이렇게 공통 부분을 구한다. 됐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다음 요런 2차 부등식이 있고 1차 부등식이 있어. 요건 1차고 요건 2차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에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왜? 2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인수분해했는데, 자, 0보다 작으면 사입범위 바깥범위 사입범위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 써주시고요. 주어져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연립 2차 부등식은 넘어가 넣으면 나오겠죠. 그럼 두 개의 범위인데 x는 이 마이너스 2랑 5니까 등호가 있어 없어? 없어. 2보다는 커. 등호 있어 없어. 그럼 공통 범위가 여기네. 그래서 2부터 5까지라는 공통 범위를 쓰죠. 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 똑같아요. 요렇게 식 하나, 요렇게 식 하나, 두 개의 부등식이 나오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대표인 건데 요렇게 식 하나, 요렇게 식 하나 했더니 요것도 2차, 요것도 2차네요. 자, 여기는 0보다 크고 여기는 0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는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어.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거 0보다 크대. 그럼 0보다 크면 무슨 범위? 바깥범위죠. 그래서 말 3하고 1이 있어. 말 3보다는 작고 1보다는 커. 자, 0보다 작다고 돼 있네. 인수분해도 0보다 작아. 그럼 무슨 범위? 사입범위죠. 그래서 마이너스 4, 2 사이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건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니까 요게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는 1보다는 커. 그러면 공통범위는 여기 있어도 범위가 몇 개? 2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뭘 찾는다? 등호를 잘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호를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등호가 있고 여기는 1이 등호가 있어. 등호를 잘 쓰는 게 이 부등식을 푸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의무죠.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 그런데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쓸까요? 두 근이 모두 양수를 그려보세요. 자,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두 근이라는 건 사실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될 수 있겠죠. x축과 만나는 점이.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중근을 가질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근이 하나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중근이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개로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근이 두 개 모두 실근이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겠네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과 곱이 양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좋아. 근데 보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이 모두 양수네요. 또 이것도 있고 또 모두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사실 이걸로는 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대칭축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죠. 왜?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도 되겠네. 미안합니다. 양수일 때는 또 이럴 수 있겠죠. 대칭축이 뭐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게 0보다 당연히 크겠죠. 근데 여기서는 합과 곱으로 설명했네요.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여기 x축이고 이렇게 y축이라면 당연히 왼쪽에 이렇게 두 근이 나올 거고 또는 중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두 근이 모두 실근이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왜?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두 실근의 합은 음수고 두 실근의 곱도 음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보일 때 그럼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 잘 봐요. 알파랑 베타가 있다면 자,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라면 무조건 몇 개는 생겨? 두 개는 생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뭐가 필요 없냐면 실근은 무조건 두 개이기 때문에 굳이 판별식을 판단할 수는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두 근이 모두 있을 때 합도 곱도 했는데 합은 판단하기 어렵죠. 왜?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3이면 양수일 거고 요게 마이너스 3이고 요게 1이면 음수겠지만 어떻게 판단할 수 없어. 근데 확실한 건 서로 부호가 단되니까 곱해서 뭐가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굳이 판별식 0이므로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어져 있는 2차 방식의 두 근은 함수를 표현해주면 이렇게 해서 x축과 y축이 됐으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죠? 판별식이 0보다 커지겠죠? 왜? 근이 두 개거나 하나니까. 그리고 합과 곱이 각각 양수라는 걸 갖고 뭐죠? 하나, 그다음에 뭐야? 둘. 이건 항상 끝나고 있는 성립만 됐고 셋. 이 모든 거에 무슨 범위? 보신 것처럼 공통 범위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자, 이번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실근의 존재 범위를 구하여라 돼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보시면 알파, 베타 모두 양수일 때 보이는 대로 쓰세요. 일단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겠죠. 보니까 대칭축이 있죠. 대칭축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어디에 있어? 보니까 y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겠죠. 그리고 x가 0일 때 그때 함수값은 뭐가 돼? 보니까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엔 마찬가지인데요. 두 근의 존재 범위가 자, 존재 범위를 0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두 근이 0보다 크면 하고 되는데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다 뭐죠? 두 근이 양수일 때 아까 했던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있을 때 x축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 0보다 크고 요게 대칭축인데 대칭축은 y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고 그리고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근이 보니까 양수일 때는 그때 0일 때 함수값은 보니까 0보다 크네요. 됐습니까? 자, 이거 좀 더 확장시켜서 이제는 특정한 p를 기준으로 있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 볼게요. 일단 두 근을 간다 그랬으니까 두 근을 가지니까 두 근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겠죠. 두 근이니까 0보다 크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대칭축이 자, 일단 보니까 대칭축이 P보다 두 근이 작으려면 어떻게 돼요?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P일 때 이렇게 갖는 함수값은 양수겠죠. 그래프를 한다는 겁니다. 자, P보다 작아요.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조건과 사실 두 번째 조건은 여기도 두 번째 조건 똑같아. 그러면 마지막은 뭐죠? 대칭축이 이번에는 뭐죠? P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를 가지고 편견이 쭉 돼 있는데 자, 클 때, 작을 때 제가 일부러 P가 사이에 있을 때 안 했어요. 여기 이제 P가
사이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건 그래프를 다시 써주면 P가 사이에 있으면 P가 있으면 무조건 그때는 음수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P가 음수란 얘기는 양쪽에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이때는 이것만 만족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